일단 이번 주부터는 제가 그 주말을 항상 영상 편집,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는 이번 주부터는 가급적이면은 화요일 날 수업했다, 화요일 영상이다, 그러면 화요일 밤에 다 만들어서 올리고 지금 자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주 거가 조금 밀려 있다 보니까 지난주 거 위주로 먼저 해결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반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급적 오늘 새벽 내지는 내일 안으로 게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거의 준무편집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짤막하게 여러 파이썬 다루는 수업들에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리믹스 영상 올리고 등등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3주차고 우리 오픈소스 파이썬 수업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중심점을 오늘 마련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 이번 학기 중간고사 볼 때까지 소위 시험 범위 또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2차 전직 루트를 타서 프로그래머, 중급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시점에도 더 중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한꺼번에 등장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우리 최종 목표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어 봤어요. 자, 굵은 글씨 단어 2개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는 문장이요, 하나는 실행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얘기 살짝만 되짚어 보고 오늘 이제 굵은 글씨 새로 나오는 단어가 세보니까 8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6개는 이제 앞부분 중간 쉬는 시간 전에 이론 시간에 다 커버를 하고 이제 후반부 실습 시간에 함수랑 함수 정의 2가지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오늘 일단 사용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금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굳이 얘네를 서로 다른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들고 온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얘네는 진짜 다른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이제 머릿속에 차근차근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랍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정리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지금부터 얘네들은 서로 다르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할 만한 것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8개니까 지난주에 한 것까지 하면 10개잖아요. 숫자가 2자릿수가 넘어가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이거를 슬라이드에서 나열해버리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들 사이에 일종의 연관성을 좀 더 편하게 2D로 짚을 수 있도록 일종의 지도를 같이 그려볼 겁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지도, 첫 번째 지도 그려보고 중간고사 기간쯤에는 이제 우리 7번째 사과를 먹는 시즌에는 조금 더 예쁜 그럴싸한 지도를 여러분이 손에 쥐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얘네들은 진짜로 다른 애들이니까 아예 지금 시점부터 2, 4학번 새내기 친구들 지금 시점부터 머릿속에 구분해서 담아두면 나중이 편할 겁니다. 이 수업을 재수강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도. 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제 변수, 값, 수식, 계산, 형식, 연산자 정도가 튀어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 얘기로 우리 수업 본론 첫 스타트를 멋지게 끊어봤습니다. 느낀 점 보니까 아까 전까지 76명인가 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밤까지 내면 빨간 글씨 지각했습니다. 안 봐도 되니까 지금 수업 듣는 동안 살짝 생각해서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그래요. 자, 문장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문장은 기본적으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C 동네라든가 자바 동네라든가 C샵이라든가 등등 어디서나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지난주 수업 자료 제목이 내가 적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내가 키보드를 써서 우린 지금 아이들에다가 키보드를 쳐가면서 열심히 적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터랙티브 그 꺽쇠에 이렇게 3개 나오는 거기다가 문장 하나 적고 마지막에 엔터 치면서 그 문장에 대한 실행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py 파일에다가 여러분은 문장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적어가면서 맨 나중에 F5를 누르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F5를 누르면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 적혀 있었던 문장들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적절한 실행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은 뭐냐? 실행은 일종의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 적절한 시점에 가져가서 내용물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 적합한 작업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의 마지막 엔터를 치는 시점 또는 이제 F5를 눌러서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문장을 읽고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문장의 내용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학을 출력하거나 또는 교를 출력하고 등등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첫 실습으로 진행했고 3번에 걸쳐서 MK3까지 기능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 당시 이제 우리가 학을 출력한 다음에 0.5초 정도 쉬고 교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을 그 사이에 적어야 됐는데 그 문장은 적어도 0.5초 안에는 실행이 끝나지 않을 만한 문장을 적어야 했었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의 들고 있던 스킬만 가지고는 그런 문장을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작성해도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거를 수입을 해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우리는 임포트 문이란 걸 적어봤고, 아무튼 그래서 타임.슬립 괄호 열고 0.5 괄호 닫고와 같이 마지막에 엔터를 쳐서 문장을 완성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첫 번째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속 조정 기능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2배속으로 출력하고 싶어 하고 F5를 누르면 진짜로 2배속으로 출력할 수도 있는 버전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얘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나 지금 2배속을 원한다. 템포는 2 엔터와 같이 위에다가 미리 문장을 적어두고 그걸 토대로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살짝 고쳐가면서 템포가 2배속일 땐 0.25초 쉬고 0.5배속일 땐 1초 쉬고와 같이 하는 게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배속 조정 기능을 도입을 했었어요. 마지막 연속 재생 기능. 자, 3번 연속 학교종 노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5번, 100만 번 가능합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동일한 노래를 계속 반복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복부수로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만으로는 연속 재생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while문이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while, true, 콜론 해가지고 while문을 첫 줄 구성하고, 아무튼 학교종 한 번 출력하는 걸 계속 반복해줘와 같이 탭키를 눌러서 연속 재생 모드를 마지막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총 2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최소 2개를 만들어 봤어요. 일단 F5 누르면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처음에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표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해갖고 같이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2가지는 모두 각각의 목표에 알맞은 적절한 문장을 .py 파일에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둘 다 아무튼 글자를 파란색으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보고 있는 TV로 보고 있는 수업 자료도 저는 지금 powerpoint.exe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글자들을 제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색상, 크기 등등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면 여러분 노트북에, 여러분 핸드폰에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라든가 예를 들면 뭐 PDF 리더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제가 미리 적어둔 그런 글자들을 여러분의 디스플레이에다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도 핸드폰에 있든 노트북에 있든 얘네들도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나 이 글자 굵은 글씨로 출력하고 싶어, 파란색 말고 검은색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글자를 다른 스타일로 출력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PDF 리더라는 프로그램은 아마도 우리가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겨 먹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복잡한 정도, 일종의 복잡도를 떠나서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 동일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는 우리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문장들을, 더 다양한 내용을 채워가면서 완성했을 것이고, 그 분량도 우리는 뭐 학교종 노래 길어야 100줄이었잖아요. 여러분 노래 3분짜리 했다 하더라도 길어야 1000줄이었을 거잖아요. 복사부 쳐넣기로 해결했겠죠. 아무튼 우리가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문장들을 더 많이 적어가면서, 더 많은 파일에다가 나눠 적어가면서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저런 파워포인트니 저런 PDF 리더니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과 동등한 재료를 써서 구성했다라고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접근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모든 프로그램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의 조합이다라고 이제 우리 전공자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인 데이터와 코드예요.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데이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뭡니까? 요즘은 이제 와이파이의 반대말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5G라고 말합니까? LTE? 옛날에 그걸 데이터라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 그래? 여러분도 아직?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막 데이터라고 말할 만한 그 무언가가 머릿속에 막 떠다닐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하고 엔터 쳤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3이라고 결국은 반응까지 해줬잖아요. 그 사이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고 있었던 숫자 3 같은 것도 어엿한 그 당시에 문장 실행하면서 사용됐던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숫자 1, 2, 3, 4, 5. 그 다음에 노래가사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 어떤 숫자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템포에 담겨있는 값은 이 노래가사를 몇 배속으로 출력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한 바로 그 값이다 라고, 그 데이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웹브라우저 같은 거 네이버.com 같은 거 글자 치고 엔터 치면 그 글자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가서 녹색 화면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보내는 주소창에 적는 글자들, 그 다음에 그런 녹색 그림들이라든가 글자들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다 데이터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e클래스 같은 거 접속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쓰잖아요. 포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출석부 방금 전에 봤듯이 저런 출석부에 나와 있는 사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대학교 입학 원서를 낼 때 그때 첨부했던 3 곱하기 5 사이즈의 여러분 청초한 10대 시절의 사진이 이 앞에 뜨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앞에 띄우는 게 조금 부담됐었는데 여러분 다른 수업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저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뽀로로 사진 같은 걸로 바꾸시면 제가 찾기가 엄청 편하겠죠. 출석부 사진 여러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글자들 숫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 소리, 동영상 같은 여러분이 컴퓨터로 구경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등등등 내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드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드가 뭐냐? 여러분 코드에 ing 붙이면 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애기들 코딩 교실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기 교육을 받고 지금 대학교 1학년 와가지고 3하고 엔터 치고 앉아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코드가 뭡니까? 그래, 데이터는 그럼 모든 게 다 데이터라 칩시다. 그럼 코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실행되는 거라고 들고 오긴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 잘 적어갖고 .py 파일에 담아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걸 토대로 실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너 지금 내가 F5 누르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명령을 내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가 뭐냐? 프로그램 지금 딱 완성되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고 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코드는 우리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우리가 미리 계획해둔 순서에 따라서 예쁘게 잘 들어있는, 결국은 언젠가는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될 그런 무언가 덩어리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실행되는 것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화면에다가, 우리 인터랙티브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출력하기 위해 print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적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hello world 적으면 hello world 출력하는 거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저 print 어쩌고도 역시나 하나의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커다란 코드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0.5초면 0.5초 등등 현실 시간만큼 컴퓨터를 재우기 위한 타임점 슬립 어쩌고도 사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고 코드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뭐 소스 코드,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 등등 일반적인 느낌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한국말로 그냥 코드라고 적고,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두 가지 영역들 중에 하나로서 실행되는 것이라는 명백한 의미를 갖는 그 부분을 다룰 때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코드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쪽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요 실행되는 거라 그랬는데, 실행 자체는 굵은 글씨 단어 실행은 지난 시간에 등장했어요. 문장 얘기를 하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두 번째로 등장했는데, 아직 현재 시점 1학년 1학기 시점에는 저 실행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execution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책임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책임 맞는데 문장을 잘 적어야겠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을 읽고 아무튼 잘 해주는 것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이 정확히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는 실행을 누가 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만 해두고, 문장 갖고 하는 거 정도로만 해두고, 요 세 가지 단어 코드랑 실행이랑 문장, 얘네들은 일단은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니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데이터가 실행된다. 해킹이죠, 그러면. 그죠? 여러분이 막 이상한 글자들 웹사이트에다 이렇게 게시해 놓고 뭔가 다른 거 열심히 요상하게 클릭하고 막 웹브라우저 그만 개발자 모드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면 저쪽 서버가 우리가 적어놓은 데이터를 코드인 것 마냥 읽고 실행을 해보나 해버리면, 그럼 이제 뭔가 해킹을 하게 되는 거죠. 뚫는 게 되는 거죠. 물론 남들이 그런 걸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코드는 실행되는 거고 데이터는 그걸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요 두 무언가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본 프로그램들,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이 과연 그 안에 어떤 데이터들, 어떤 코드들이 들어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점에 살짝 지도를 그려볼게요. 지금 몇 시냐? 31분입니다.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전체로 놓고 이제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으로 양분을 해서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재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가 왼쪽, 코드가 오른쪽입니다. 자, 이거 특정 그거 아니에요. 정치적 색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오피스가 제공하는 거 두 개 골라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굵은 글씨 단어들을 여기다가 적절한 자리에 배치시켜 가면서 이 지도를 좀 더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코드랑 문장이랑 실행, 요 세 단어는 한 세트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랑 실행을 코드 영역에다가 딱 배치를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코드는 실행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 코드 영역의 한가운데에 이제 문장이라는 엄청 중요한 친구가 들어갈 거예요. 왜 중요하냐? 문장이야말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니까요. 라고 일단 얘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지도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른 단어들을 추가로 가져와서 지금 지도에 텅텅 뚫려 있는 빈자리들을 조금씩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랑 값에 대해서 살짝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인 변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데이터의 일종의 기본 단위, 유닛, 뭐 아톰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뭘까요? 방금 전에 0과 1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1비트면은 0과 1 하나를 다룬다. 2개 다루면 2비트고 8개 다루면 8비트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별도로 1바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바이트다 하기에는 명백히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또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비트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일반적으로 비트 단위로까지 세세하게 쪼개가면서 코드를 짜진 않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딱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빅 데이터까지 가면 바이트, 택도 없을 겁니다. 뭐 테라바이트, 막 페타바이트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데이터를 3개를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 짜야 돼 하면 여러분은 바로 일단 변수 새로운 이름 3개 도입해 놓고 각각 담아가면서 꺼내서 덧셈 뺄셈 해가면서 코드 짜면 되겠구만과 같이 지금 시점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변수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 파트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쪽은 이미 다 결정돼 있는 동네입니다. 코드의 기본 단위는 코드는 실행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문장이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럼 변수가 뭡니까? 일단 영어로는 variable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적 같이 하고 있잖아요. 수학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는 뭡니까? 뭐 fx는 x제곱 더하기 뭐 a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적분상수 c 같은 거 하죠. 상수가 뭡니까 그러면? 정밀하게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 x랑 무관하게 그 값이 결정되는 걸 상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적분이 끝난 다음에나 x에 대한 적분이 끝난 다음에나 상수를 붙이죠. 대문자 c라고 표현하는. 아무튼 간에 수학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는 일단은 그쪽에서만 갖고 놀기로 하고 미적 과제가 생각날 테니까 그 정도로만 해두도록 합시다. 반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는 의미가 매우 간단합니다. 어디서나 통용되는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굵은 글씨 단어 값이 튀어나왔어요. 자,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 그냥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담을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넘버는 3 하고 엔터 치고 넘버 엔터 치면 3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는 5 하고 엔터를 치고 넘버 엔터를 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제가 3을 담았고 또 5를 담았어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나한테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죠? 일단은 3,5 두 개 들어있어요.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5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5가 담겨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아까 전까지는 3이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5를 담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넘버라는 무언가에는 3을 담을 수도 있고 5를 담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둘 중에 가장 마지막에 담은 것만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는 개념은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여러 번 저기서도 는 3, 저기서도 는 7 등등을 적혀 있을 때 아무튼 가장 마지막에 담게 된 그 값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유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수라는 단어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는 매우 좁은 활용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값을 3개 담아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이름 3개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변수 3개를 쓰면 돼요. 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적어본 문장들 살짝 오려왔습니다. 학교 중 출력하는 부분을 약간 잘라 갖고 왔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저 템포를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노래 가사 출력하기 전에 1을 담아놓고 스타트하게 써와 같이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저 변수 이름 템포를 적어놨어요.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지금 아마도 담겨 있을 그 값을 꺼내갖고 나눗셈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1 담겨 있으니까 결국은 나눗셈 결과는 0.5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1배속으로 출력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문장 실행하면 템포의 숫자값 1이 담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될 이 두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템포의 숫자값 1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둘 다 0.5 나누기 템포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상 그냥 0.5라고 적은 것과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나눗셈 결과 0.5가 맞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두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템포에 1이 아니라 2가 담겨 있었다면 이 두 문장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둘 다 동일하게 0.25초 동안 쉴 겁니다. 반면 여기에 템포에 1이 담겨 있을 때랑은 다르게 아까는 0.5초 쉬었을 텐데 지금 템포에 2가 담겨 있다면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0.25초를 쉬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 두 문장은 서로 동일하게 실행될 겁니다. 이 두 문장은 아까랑은 다르게 실행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명을 해봅시다. 자, 저 두 문장이 동일하게 실행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우리 저거 적을 때 진짜로 복붙을 해서 적었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완전히 동일하게 적어놨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면 대충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시점엔 그렇습니다. 템포에 처음에 1 담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두 문장이 왜 동일하게 실행되냐? 동일하게 적혀 있으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동일한 작업을 할 거고 동일하게 템포에서 1 꺼내서 나눗셈 할 거니까 그래서 0.5랑 같이 나눗셈을 해서 0.5가 나오고 그걸 갖고 타임.슬립 어쩌고를 코드 덩어리를 갖고 놀 거니까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 템포에 담겨 있는 값에 따라 이 두 문장이 아까는 0.5초시고 지금은 0.25초시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답변하기 위해 새로운 굵은 글씨 단어인 수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나눗셈 하는 0.5 나누기 템포라는 이 짧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그 시점에 템포에 담겨 있는 값이 1이냐 2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정밀한 답이 돼요. 그래서 수식이랑 계산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일단 수식이에요.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express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일단 동사로 치면 표현하다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이모티콘 막 쓰죠. 저도 지금 카카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오픈톡방에서 이모트 하다도 표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트 하다는 조금 약간 감정적인 서정적인 느낌, 나 지금 기뻐, 슬퍼 같은 거를 누군가한테 내 머릿속에 담기는 그런 감정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이모트라는 표현을 쓴다 치면 익스프레스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약간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미건조한 내지는 가치 중립적인 느낌으로 내 머릿속 생각을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기계라든가 등등에게 표출한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아무튼 표현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expressi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책들은 보통 표현식이라는 세 글자를 쓰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적는 대부분의 익스프레션들은 계산하면 숫자 8 나와요, 0.5 나와요 등등 결국은 숫자 노름을 하기 위해 적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짧게 수식이라는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굵은 글씨 수식이고 영어로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역시나. 뭐 다양한 식들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물론 영어로 포뮬라라고 부를 만한 식들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 등등 뭐 비례식 등등. 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이밸류에이션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불러요. 계산은 행위가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이 아마도 여러분 지금 시점에 특히 고등학교 이전에 이미 파이썬 공부해 본 친구들한테 우리 수업을 견디기 위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9글자를 지금 딱 외워놓고 다음 주 수업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수식은. 자, 계산은 영어로 evaluation, evaluate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단어만 봐도 이
밸류에이트 하는 거잖아요. 뭔가 적혀있는 글자를 보고 이 밸류를 이해하는 겁니다. 값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값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묶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처음에 3 엔터 친 거랑 등등등 해서 대충 잘라갖고 지금 모듬식으로 해서 가져와 봤어요. 여긴 지금 다양한 문장들이 있고 뭐 와일문 첫 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모든 친구들이 다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 작은 따옴표 학 작은 따옴표는 수식이 맞아요. 계산하면 학 한 글자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입니다. 3 계산하면 숫자값 3 나와요. 3 더하기 5 덧셈식이죠. 계산하면 8 나올 겁니다. 20 나올 거고 true도 true가 나올 거예요. 등등 얘네들이 다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문장의 저 부분의 수식, 어떤 문장은 그냥 그 자체 수식 적고 엔터 친 거임, 덧셈식에 3이랑 5 집어넣었음 등등. 자, 지금 저런 수식들을 어디다 적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프린트 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은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무슨 글자를 파란색으로 출력할 것이냐, 출력해야 되는 것이냐를 우리가 직접 지정하기 위해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본인이 정한 노래에 맞게 적절한 타이밍에 학을 출력하고 등등등 이 되도록 일단 문장을 복붙해놓고 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세부 목표를 달성을 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템포는 20하고 엔터를 쳐놨다 치면 여기다가 적는 수식,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적는 수식은 이 노래를 이번에는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 좀 더 기계적인 느낌에서 문장 자체에서 보면 지금 내가 템포에 얼마를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냐를 지정하기 위해 적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ile문 첫 줄에 while이랑 콜론 사이에 적어놓은 수식은 그래서 지금 뭐 반복하라는데 몇 번 반복할 거냐, 어떻게 반복할 거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썼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 true 하면 참된 동안 반복하겠다,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겠다라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수식으로서 표현해 놨다 보시면 돼요. 자,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을 때 이 문장 지금 출력하려고 문장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 나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실행해 줬으면 좋겠냐를 지정하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직접 적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프로그래머가 직접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문장을 적는 와중에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어가면서 그 문장을 완성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장이야말로 대표적인 내가 적는 거고,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는 과정에서 거의 매우 진짜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문장을 적는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단어를 연계를 해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적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이제 실행, 파이썬 인터프리터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적당한 타이밍에 그 문장 안에 적혀 있는 수식을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은 누가 하냐? 문장을 실행하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적당한 타이밍에 해줄 겁니다. 아무튼 계산을 해서 적절한 결과값 하나를 얻고 그거를 실행 과정에서 활용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여준다거나 결과적으로 0.5초 재우기 위해 노력한다든가 등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아무튼 이 두 가지 단어 연계해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 안에다가 항상 작은 따옴표 어쩌고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식 3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 3하고 엔터 치면 진짜로 3 한 글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true는 while 바로 뒤에다가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맨땅에 true하고 엔터 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이건 저만 할게요. 맨땅에 true하고 엔터 치면 당연하다는 듯이 얘도 true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3하고 엔터 쳤을 때 3이라고 우리한테 말한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수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문장의 어느 자리에 정리에 따라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자체의 의미라든가 등등 쓰임새라든가 효과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데이터 관점에서의 의미, 코드 관점에서의 의미 양쪽 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템포에 숫자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한다면 학 한 글자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20 하면 얘는 얼핏 보기에는 20번 반복했으면 좋겠네. 반복 재생했으면 좋겠네로 보이기는 한데 얘는 일단 의미 관점에서는 while true랑 동치가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이 돼버리긴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번엔 좀 어려운 건 다 쳐내고 쉬운 예시만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한테 중학교 수준에서 풀만한 간단한 퀴즈를 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문장이 2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삼위일체잖아요. 트라이포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삼각형이 지금 몇 개까지 눈에 보이냐라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조그만 거부터 하나, 둘, 셋, 4개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차지하는 커다란 삼각형 하나가 눈에 보이죠? 5개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문장이 2개가 있고 각각의 문장 지금 수식으로 구성해 놨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수식을 몇 개까지 캐치를 해낼 수 있냐를 말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위에 있는 거 3, 이 한 글자는 이 명백히 수식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걸 토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2번째 문장에 적혀있는 이 3 한 글자도 수식이 맞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계산하면 3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도 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하면 5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봤다시피 저렇게 더하기로 묶어놓은 요 전체 3글자도 물론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8 나옵니다. 덧셈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2번째 문장에 적어놓은 수식에서 일종의 작은 수식, 부분 수식 3이랑 5는 각각 전체 덧셈식의 좌항이랑 우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더하기 2와 같은 연산자를 적음으로써 작은 수식들을 모아서 좀 더 큰 의미를 갖는 커다란 수식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거 구경해 봤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덧셈식, 학이랑 교를 더하기 위한 덧셈식을 적어놨다 칩시다. 엔터를 친다 칩시다. 요 덧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뭐가 될까요? 학이랑 교랑 더하면 뭐가 됩니까? 잡아봐요. 3이랑 5랑 더하면 8이 됩니다. 학이랑 교랑 더하면 뭐 교락 같은 게 될까요? 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3 더하기 5 하면 8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학이랑 교랑 더해보고 싶은 거예요. 학과 교를 더하면 무려 학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항 계산 결과값이 학 한 글자고 우항 계산 결과값이 교 한 글자예요. 그걸 더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한 글자 더하기 한 글자, 그럼 걔네 둘을 붙여서 2글자짜리를 계산 결과값으로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키보드 그냥 치면 우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는 빨강색 주석, 어떤 거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어떤 거는 지금 까만색 일반 글씨, 그다음에 어떤 거는 녹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이렇게 적어둔 수식은 그냥 일반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출력해야 될 메시지야, 헬로 월드야, 아니면 노래 가사야와 같이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놓은 글자들을 의미하는, 계산하면 나중에 글자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은 녹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엄연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분이 아마도 무료로 만들었을 겁니다. 파이썬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광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 과제 같은 거 한다 생각해봐요. 뭐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10점, 뭐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30점 이렇게 채점 기준이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채점 기준대로 잘 만들어서 제출만 하면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더 신경 써서 이것저것. 자, 여러분이 우리 이제 2주차 느낀 점 70몇 명이 냈는데 몇몇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매우 중요한 정보, 학교 주변 맛집 정보를 공유해 준 친구가 있었고요. 몇몇 친구들은 굳이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스크롤 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굳이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서 아이들에다가 지금 색상을 입혀놓는, 서로 다른 색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그분한테 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색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굳이 추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아마도 이렇게 답할 겁니다. 형식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자, 이 두 수식은 나중에 계산하면 얘는 숫자 형식 값이 나올 것이고 얘는 글자들 형식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형식은 서로 다른, 구분해서 다뤄야 되는 중요한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따옴표로 묶어놓은 이 부분을 녹색으로 표현하도록 아이들을 만들어놨다라고 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 수식들은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칠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당연하지. 3은 3이고 저거는 한국말인데 저게 똑같냐? 멍청한 소리하고 앉았네를 생각한다면, 자, 만약에 이렇게 적어놓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위에 거는 여전히 숫자 3이고 아래 거는 비록 3 한 글자를 적어놨긴 했지만 숫자 3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한 글자짜리 글자들 형식 값이 나올 거고 단지 그 글자가 3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걔랑 진짜 숫자 3이랑은 명백히 다른 형식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래 거는 녹색으로 그 수식을 표현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그 값을 사용하는 방법, 조금 더 특징적인 걸 본다면 더하기 등등의 연산자를 가지고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 덧셈을 하는 방법 등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강제 계행이라고 그러죠. 엔터를 열심히 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덧셈을 할 거예요. A 더하기 B 할 겁니다. 수식 A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수식 B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둘 다 숫자면 숫자 덧셈을 할 거라는 겁니다. 둘 다 글자들이다. 학 나오고 교 나왔다 하면 합쳐서 학교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숫자 덧셈을 하지 않고 글자 붙이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 방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 달라지고 당연히 그 형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저랑 같이 해봅시다. 인터랙티브 켜고 앞에서 구경만 합시다. 지금 몇 분입니까?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세상에. 최대한 땡겨서 해보고 정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덥다, 가야겠다 하면은 중간에 끊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만 언급만 하고 집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화요일, 목요일 2시간 수업하는 파이썬 수업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마 지금 제가 오늘 화요일 오전에 최대한 거기 수업을 땡겨갖고 지금 해놨거든요. 거기는 이제 목요일 날 2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는 1시간 반인데 2시간의 여유가 생길 테니까 거기서 이제 최종 목표를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제가 리믹스 영상에다 담아갖고 우리 수업에서 제가 찢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멘트들 여러 군데 다 모아서 짧게 해서 여러분 다시 구경할 수 있게 그렇게 유튜브에 같이 게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하면 돼요? 빨리 감기를 하면 되는 거죠. 최종 목표 설명하는 부분만 보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랙티브 켜고 지금은 우리가 3 더하기 5 해봤고 엔터 치면 8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 한 글자 더하기 5 한 글자 하면 얘는 8 한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글자들 붙이기를 할 거기 때문에 3, 5 두 글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건 숫자 3이랑 5 한 글자랑 덧셈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과연 결과가 뭐가 나올 거냐예요. 1번 8이 나올 것이다. 2번 3, 5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은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8이 나올까요? 자, 3이랑 5 한 글자. 그러면 5 한 글자니까 얘를 숫자 5로 바꿔서 숫자 덧셈을 한다는 게 되겠죠?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숫자 3을 3 한 글자로 바꿔서 35라고 만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거냐, 어느 쪽이 더 옳은 거냐, 어느 쪽이 더 근본이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말 그대로 양자택일 문제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결정을 거부합니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짓하지 말고 맞춰서 오라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오류,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신텍스 에러, 이름과 관련한 오류 등등 구경해 봤는데, 영어로 나누기 구경해 봤는데, 네 번째 오류 메시지, 매우 중요한 형식과 관련한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더하기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나 봐요. 덧셈을 안 하고 오류 메시지를 대신 뱉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런드의 형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오퍼런드는 말 그대로 이제 항들이죠. 덧셈 같은 경우는 연산자 왼쪽 오른쪽에 붙어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unsupported래요. 그 다음에 콜론하고 이제 int str이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str은 뭡니까? 힘이죠. 그 다음에 이 int는 뭡니까? 지능이죠. 그죠? 아무튼 int랑 str,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력파와 지능파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왼쪽은 계산했더니 숫자가 나왔고 오른쪽은 계산했더니 글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한 겁니다. 형식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나 이건 지원 안 하니까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자바 동네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까 둘 중에 후자를 골라줍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3, 5라고 두 글자짜리를 만들어줘요. 자바는 그래요. 그래서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데 파이썬은 엄마 손도 아빠 손도 들어주지 않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 한 글자랑 숫자 5랑 더하는 상황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파이썬 만들었다면 당연히 위에 걸 꺼지라고 했으면 아래 것도 꺼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거 먼저 계산했더니 글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은 먹은 겁니다. 글자 붙이기를 해야겠구만이라고 마음 먹었는데 컨캐티네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쥐고 보니까 오른쪽 거 계산했더니 str이 나와야 되는데 int 형식 값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숫자 5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고 오류 메시지를 뱉었다 보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형식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수식에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일단 파이썬에선 지원을 안 합니다. 숫자 덧셈, 글자 붙이기 둘 다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그래서 나보고 위에 거 하라는 건지 아래 거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결정하지 않겠어. 라고 오류를 뱉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지금 시점에는 새로 나온 단어, 영어로 타입이라고 부르는 형식이 정확히 뭐냐, 심지어 값이란 게 정확히 뭐냐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형식이 정확히 뭐냐는 우리 수업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값이 뭐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은 아마 여러분이 답변을 들으려면 예를 들면 2학년이라는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운영체제라든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컴퓨터 동네에서 값이란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나를 구경을 시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숫자값, 글자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간단하게만 나중에 소개를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그렇긴 하지만 방금 나왔던 설명, 이거 오류 내야겠는데 양쪽 중에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정도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형식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와 같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면 뭐 큰 무리 없이 머리에 한번 담아둘 수 있었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더 요약을 해볼게요. 자, 덧셈식을 놔두고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는 작은 수식들이랑 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레이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작은 수식들과 연산자를 조합해서 조금 더 큰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적어서 덧셈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자, 덧셈식도 수식이잖아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덧셈식을 계산할 때는 일단 좌항수식, 우항수식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그 두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무슨 형식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덧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둘 다 숫자다. 숫자 덧셈을 해요. 둘 다 글자들이다. 붙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타입 에러를 뱉고 그냥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값의 형식이라는 건 몹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실행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나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문장을 들고 가서 이 수식을 계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적절한 좌항 계산 결과값이 적절한 형식이 나오도록 우항 계산 결과값이 적절한 형식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물들을 적어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내가 원하는 덧셈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 대신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각각의 문장에 포함된 수식을 나중에 계산했을 때 무슨 형식 값이 나와야 되냐? 나올 것이냐를 잘 확인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C랑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C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분수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빠르시네요. 그래요. 무슨 요일입니까? 반마다 다르긴 하겠다. 일단은 요건 조금 슬픈 내용이긴 한데 C 동네에서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형식은 값이랑 엮이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건 그쪽에서 조금 더 나중에 다양한 얘기하면 제가 다시 그 오픈톡방에서 썰을 풀도록 할게요. C 동네랑 파이썬 동네는 요 형식이라는 걸 다루는 방법이 완벽하게 거의 대칭 수준으로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썬 동네는 형식은 값의 형식을 논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미 막 뭐 printf 써봤을 거 아니에요? %d, %s 같은 거 써봤죠 이미. 자, 파이썬 동네는 여러분이 넘버는 3 엔터 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넘버 안에는 지금 숫자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 이제 미안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 이제 한국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넘버에는 3 한 글자가 들어있게 돼요. 한국말로 3 한 글자가 들어있게 돼요. 그러면 자, 넘버의 형식은 뭐냐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파이썬에서는. C 동네에선 하죠. 여러분 int 넘버 세미콜론 같은 거 적어본 적 있죠? 선언이라고 적어봤잖아요. C에서는 무조건 모든 수식, 프로그래머가 적는 모든 수식, 변수 이름 포함해서 모든 수식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슨 형식이냐를 미리 다 하나같이 칼같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int 넘버 세미콜론을 하겠다라는 건 새로운 변수 이름 넘버를 나는 무조건 int 형식을 다루는 int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이름으로만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넘버의 형식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을 알기 위해 무조건 이름 넘버에 대한 선언을 보시면 됩니다. 3 더하기 5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넘버 더하기 5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nt 넘버 세미콜론 했다 칩시다. 수식 넘버 더하기 넘버가 적혀있다 칩시다. 그 덧셈식은 계산하면 무슨 형식 값이 나올까요? 무조건 int 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좌항, 우항 둘 다 int 형식 수식이니까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넘버 더하기 5 한다 칩시다. 지금 이거 엔터 치면 뭐가 되겠어요?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냐? 지금은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3 한 글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 변수 넘버에 3,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덧셈식은 지금은 오류가 납니다. 근데 다시 제가 또 변심을 해서 넘버에 이제 숫자 값을 담아놓고 동일한 수식을 계산하면 이번에는 또 계산에 성공해요. 이번엔 숫자 덧셈을 할 거고 8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 넘버 더하기 5는 계산하면 무슨 형식 값이 나오냐를 우리가 눈으로만 봐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넘버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C는 절대로 never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C에서 넘버 더하기 5 적혀 있다 하면 걔는 넘버의 선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int 더하기 int를 하든 더블 더하기 int를 하든 등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완벽한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 그런 거 크게 고려 안 하고 지금 헬로 월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일단 요 값의 형식 정도로만 붙여놓고
진행을 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때도 나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게임 만드는데 이 게임 안에서 뭐 경험치라는 개념을 내가 도입을 하고 싶어. 경험치 값을 이제 내 프로그램이 다뤄야 된단 말입니다. 데이터를. 그럼 걔를 무슨 형식으로 다루는 게 좋을까? 경험치라 하면 소수점이 필요할까? 딱 슬라임 하나 잡았는데 0.0003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라는 걸 과연 플레이어가 좋아할까 같은 고민을 해가면서 값의 형식을 고민해 가면서 게임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와 같은 작업은 C를 만들 때나 파이썬 만들 때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 둘을 일단 예쁘게 딱 붙여놓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단어들이 몇 개 튀어나왔어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랑 그다음에 값의 형식이 중요하다 이에요. 그다음에 연산자로 큰 수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걔네들을 여기다가 지도에다 이제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값의 형식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값은 코드가 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여기에 자리 잡은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도 일단은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 둘이 세트로 다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도 일단은 붙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식을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라인도 지금 매우 중요한 연결선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그러면 데이터 부분으로 가야 되냐 좌편향해야 되는 거냐라 생각하면 또 이제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수식은 여러분이 적는 거고 여러분은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py 파일 보면 진짜로 거의 모든 수식들은 어떤 문장의 내용물로서 들어있습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들어있거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라인도 여기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놓고 보면 그러면 수식이 코드인가? 하긴 이게 또 덜 중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식이랑 연산자는 뭐 그런 관계 가지고 있고 연산자, 덧셈 어떻게 하냐는 형식이랑 결부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라인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기에 과연 이 덩어리를 데이터 부분으로 놓는 게 낫냐? 코드 부분으로 놓는 게 낫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왼쪽이 좋습니까? 오른쪽이 좋습니까? 빨강이 좋습니까? 파랑이 좋습니까? 일단 물음표로 해놓긴 했어요. 그렇죠? 자, 데이터로 보는 게 나을까요? 코드로 보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도 그리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난관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 적어놓은 요 단어들이랑 이 단어들 사이에 제가 이어놓은 선들의 의미를 조금만 더 머릿속에 담아놓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점, 우리 1학년 1학기 시점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한 장에 담겨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에 배치할 거냐는 다른 단어들 좀 더 추가해서 구경할 수 있는 몇 주 뒤에 다시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이 라인들 다 대충 눈에 들어옵니까? 변수가 뭐라 그랬죠? 30분 전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변수가 뭐라 그랬죠?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값이 3개 필요하다. 능력치 3개다. 그러면 변수 3개 만들고 스타트하면 일단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등등등 해서 다양한 선들 지금 나련돼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앞에 다 있으니까 구경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전반부가 적당한 타이밍에 끝이 났어요. 지금 1시간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굵은 글씨들이 지나갔고 지금 딱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 지금 막 값이 뭔지 몰라도 돼요. 형식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이러고 그냥 대놓고 넘어갔는데 형식이 뭔지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등등. 나중에 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면 원래 적혀 있었던 단어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설명을 다른 굵은 글씨들 추가해 가면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 뿌듯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고 실습을 빠르게 주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룰 스타일로 15분을 쉴게요. 그냥 3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사용해 볼 겁니다. 뭐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인 함수정의랑 수식의 일종인 함수 호출식,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깥에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 이제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할 데이터 파트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정했어요. 2배속이면 우리가 직접 수식 2를 적었습니다. 등등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지금 배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이랑 비슷한 if문 직접 사용해 볼 거고, 슬라이드 설명 없이 갈 거예요. 실습이니까.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면 다음 주 이론 시간이라든가 등등의 별도의 슬라이드를 투자해서 다시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습 내용 뭐 했었나 막 그런 거 굳이 막 녹음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편한 마음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했던 뭐 컨트롤 H라든가 막 그런 거 시험에 내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한 다음에 edit with idle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인터랙티브 일단 켜신 다음에 파일 메뉴 보시면 오픈이 있을 거예요. 요걸 누르면 idle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다운로드한 .py 파일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시면 우리 그 헬로 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에서 봤었던 그 하얀 창에 제가 작성한 코드들을 담아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py 파일을 여러분 컴퓨터의 아이들에서 열어서 살짝 코드 고쳐가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연 .py 파일에는 사용자에게 이름을 묻고 사용자가 나 누구야 라고 답하면 그 누구를 섞어서 적절한 인사말을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묻고 인사를 하는 함수, 새로운 함수 INSA, 인사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걸 같이 구경해 보고 걔를 살짝 고쳐가면서 다음 목표를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딱 열자마자 보면 우리 while문 적을 때 while로 스타트 했고 import문 적을 때 import하고 스타트 했잖아요. 여긴 지금 def로 스타트하는 뭔가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문장이겠죠? 자, def로 스타트해서 def문이라고 부르진 않고 함수 정의의 첫 줄을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def는 define 내지는 definition의 줄임말로 쎄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def로 스타트하는 문장은 함수 정의입니다. 그러면 while문의 첫 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노래 가사를 반복해서 출력할 거냐, 어떻게 반복해서 출력할 거냐를 정하기 위해 우리가 수식을 적었었다면 함수 정의 첫 줄은 걔보단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일단 보면 우리 처음으로 .py 파일에서 파란색으로 빛나는 글씨를 볼 수 있어요. INSA, 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 INSA는 제가 정한 이름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새로운 함수, 인사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직접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일단 해뒀어요. 그 다음에 콜론을 찍었고 엔터를 쳐서 함수 정의의 첫 줄을 지금 적어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서양에서 온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뭔진 모릅니다. 프린트가 뭔지는 알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라 함은 이런 것이다 라고 미리 적어 놓고 그렇게 해서 실행시켜 놓고 그럼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럼 지금 인사해 봐와 같이 시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밑에는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while문에서의 경우처럼 들여쓰기를 해서 인사라 함은 이런 것이다 해서 문장 2개로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사란 이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하는 것이다 와 같이 적은 셈입니다. 그래서 위에 걸 보면 일단 name은 해가지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오른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결과적으로 name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지금 input 괄호 열고 닫고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print 괄호 열고랑 유사한 느낌으로 적혀 있죠. input은 일단 함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하는 수식을 함수 호출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안에는 따옴표에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제가 정한 메시지가
수식으로서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name에다가 담고 다음 문장을 실행을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우리 이미 본 적 있는 그런 거죠. 다만 괄호 안에 덧셈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변수 name에 담겨 있는 값이랑 이 우항 글자들이랑 아마 글자 붙이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붙인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터랙티브에다가 파란색으로 출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여기가 지금 들여쓰기 한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인사란 첫 줄 실행하고 그래서 출력하는 거다 인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이제 적당히 지금 주석이 더 많죠, 일반 코드보다. 요 밑에는 또 run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또 적어놨어요. 요 run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파이썬 프로그램의 핵심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를 한 번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져가기 위해 별도의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run을 호출한다라는 게 곧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 덩어리를 한 번 실행한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얘는 내용물이 한 줄짜리예요. 이 프로그램 본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인사를 한번 호출한다랑 동치가 되도록 적어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는 이제 저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를 쳐서 마지막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일단 크게 봤을 때 문장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함수 정의 2개랑 일반 문장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가 뭐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프로그램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부터 본문을 한번 실행하겠어와 같이 3단계에 걸쳐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일단 구경은 얼추 끝났어요. 바로 한번 실행해 봅시다. F5 눌러서 실행하면 지금 아직 꺽쇠 3개가 나오지 않은 걸 봐서 이 프로그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녹색으로 구경했었던 그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출력됐고 여러분 여기다가 커서를 깜빡거리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은 인사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사용자가 키보드를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입력해 보세요. 마스터이 엔터 치면 마스터이님 컴마 띄고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한국말로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 인사말은 우리가 아까 구경한 문장들 중에 인사의 내용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프린터 어쩌고 저쩌고 거기만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왜 이렇게 이름을 물어봤냐, 왜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냐는 일단은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부분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말 출력하는 부분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인사라는 함수의 내용물을 지금 한 번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 인사라는 함수의 내용물은 왜 실행했냐라 물어보면 아마도 이 함수 호출식을 한번 계산했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이 함수 호출식은 지금 run의 내용물 문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run 내용물 문장은 왜 실행했냐라 물어보면 이제야 비로소 이 마지막 문장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거기 안에 함수 호출식을 계산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run 하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엔터를 칠 수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 자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어딘가에 이미 적혀 있었을, 이미 실행했을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행한다라는 거랑 동치가 돼요. 그래서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치는 건 3 엔터 치는 거랑 동등하게 수식 run 괄호 열고 닫고를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수 호출식이에요. 따라서 함수 정의 내용물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한번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는 셈이 돼요. 지금은 아직 실행하는 중인 겁니다. 그 두 문장 중에 윈 문장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나라든가 적고 엔터를 치면 나님 안녕하세요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의미도 역으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자가 나하고 엔터 쳤다면 최종적으로 나님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덧셈식 보면 name에 담겨 있는 거랑 붙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name에 나가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요 위 문장에서 name은 나 한 거랑 동치로
동치가 되도록 이번에는 이렇게 적은 거랑 동치가 되도록 실행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그 글자들 마스터 띄고 엔터 쳤다면 엔터 치기 전까지 성공적으로 입력해 놓은 그 글자들이 이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네임에 담겼고 그걸 다시 꺼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고 있죠. 자, 일단 지금 걸 납득을 했으면 우리는 오늘 실습이 4가지 프로그램, 4가지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작성하는 건데 첫 번째 거에 대한 납득을 끝낸 셈입니다. 이걸 살짝 고쳐서 이번에는 자, 역시나 동양에서 중요한 나이를 묻고 이제 일종의 의인화를 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을 2D 캐릭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나이를 미리 정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를 물어볼 겁니다. 사용자의 나이를. 그러면 내 나이는 얼마고 저 사람 나이는 얼마다. 그 두 숫자가 모이면 우리는 뺄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을 재볼 수가 있어요. 몇 살 차이가 나냐라는 매우 중요한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당신과 나는 몇 살 차이 납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나이 차를 알려주는 함수 나이 차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복붙을 쓸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코드 짤 거예요. 노트북 없다. 같이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거 간단하니까. 일단 자 함수 정의를 통째로 복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함수 정의인 겁니다. 저 함수 정의 첫 줄부터 내용물 마지막 문장까지를 다 선택해서 컨트롤 V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충 밑에 보시면 여기에 다음 코드를 적을 예정 제가 미리 시침지를 해놨어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뭐 주석은 지금 귀찮으니까 적당히 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새로운 함수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함수 나이차라는 친구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거니까 df 뒤에 새로운 함수 이름 나이차가 되도록 고쳐 적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정도 하시는 동안 저는 주석을 미리 쳐둘게요. 지금 목표가 뭐냐에 대해서 주석을 쳐둘게요. 자 주석은 안 치셔도 됩니다. 미안해요. 먼저 얘기했어야 되나? 주석은 안 치셔도 돼요. 설명을 위해 미리 해둔 거고 여러분은 그냥 코드만 치셔도 됩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지정하는 걸 먼저 해봅시다. 우리 이건 이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는 대충 my age는 제가 지금 16진수로 20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20살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나이를 치셔도 돼요. 아무튼 저 수식 0x20은 계산하면 10진수로 치면 32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32가 나올 만한 수식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적을 수 있잖아요. 30 더하기 2 해도 되고 지금은 0x20 해서 16진수 형태의 표현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나이를 가져오는 거는 얘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이 input 어쩌고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면 되고 name에 담는 대신에 your age 정도에다가 담아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차를 구해서 역시나 전용 변수에다가 담아두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반 물리라든가 배우고 있으니까 원점을 우항에 두는 게 맞죠. 뺄셈은 내가 중심이니까 내 나이를 우항에 두고 저 사람 나이를 좌항에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차가 양수다라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차가 0이다라는 건 동갑이란 얘기고 음수면 내가 더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 차를 구했으면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살 차이 납니다 정도로 적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 하면 인사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난이도죠. 성공적으로 적었다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F5를 누르면 나이차란 무엇인가 지금 3강 오륜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는 한데 그래 나이차가 뭔지는 알겠어요. 이 나이를 물어보고 답하는 걸 언제 할 거냐는 아직은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한 친구들은 저는 스크롤을 그러니까 줄수를 절약하기 위해 살짝 줄을 뺄게요. 이 아래는 이 프로그램을 본문을 실행한다라 함은 인사를 한번 호출하는 것이다. 인사 한번 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만
인사를 하진 말고 나이 물어보고 몇 살 차이 나는지 답변 한번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의 본문은 나이 차를 한번 호출하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고치면 이제 F5를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언제 끝나는 거죠? 45분에 끝나는 건가? 뒷수업이 있어. 뒷수업이 심지어 3학년 수업인가 그럴걸? 여러분 선배들이 눈빛을 이렇게 보낼 겁니다. 어차피 군대 갈 놈들 이러면서 눈빛을 보낼 거예요. 얼른 나가줘야 됩니다. 자, F5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차가 호출될 거고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먼저 지정하고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을 거고 차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몇 살 차이 납니다라고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F5 누르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성공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면 요 run 함수 정의를 지금 덜 고친 겁니다. 그 신경 써주시면 되고 아무튼 나이를 입력하세요. 256살 해서 엔터 치면 아이고 뭐 줄수가 이름 많아.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났고 줄수가 좀 깁니다. 아무튼 지금 뺄셈을 하다가 털린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코드 보면 제가 지금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요 문장을 실행하다 지금 오류가 났어요. 이게 함수 호출식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run 내용물 중에 나이차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이 부분 실행하다 오류가 났어요. 그 말은 함수 호출식 계산하다 오류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차 내용물 지금 4줄인가 그럴 텐데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오류가 났어요. 구경해 보세요 하고 줄 번호까지 우리한테 찍어줍니다. 파일 이름이랑. 그래서 뺄셈을 하다가 오류가 났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입니다. 좌항은 계산 결과값이 str 형식 글자들이고 우항은 myage 고 계산하면 제가 지정한 16진수로 20대에 해당하는 20살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들 빼기 숫자를 시도했고 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나이라는 개념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이는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금 저 봐봐요. 방금 전 사용자는 256살입니다 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허위 매물입니다. 아무튼 256하고 엔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256살이구나 라고 입력받아서 숫자 뺄셈을 하는 게 아니라 256 세 글자를 적고 엔터를 쳤구나 해서 글자들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인풋 키보드 입력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키보드 입력은 말 그대로 키보드 입력인 거잖아요. 우리는 10살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1, 0 각각의 키를 한 번씩 눌러가면서 그래서 두 글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가면서 마지막에 엔터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input이라는 함수는 기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 값으로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우리한테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보드 입력이니까요. 만약에 그 입력이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그 음주 측정 같은 거 하면 알코올 도수 같은 걸 재서 결국은 뭐 몇 %입니다 우리한테 숫자로 전달할 거잖아요. 그런 식의 뭐 피 검사 같은 걸 한다든가 등등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막 볼륨 조절하는 노브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받는다면 그때는 아마 숫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인풋이라는 함수는 키보드 입력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글자들에 해당하는 형식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 5, 6 세 글자랑 16준수로 20살에 해당하는 숫자랑 빼려고 했기 때문에 글자들 빼기 숫자를 하다 털린 거예요. 우리 목표는 숫자 뺄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하면 되겠죠. 자,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긴 저만 적을게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문장을 하나를 더 적어야 돼요. 무슨 문장을 해야 되냐? 자, 아직까지는 저만 적을게요. your age에다가 your age에 담겨 있는 값을 토대로 만든 숫자 형식 값을 다시금 담을 수가 있다면 그 다음 문장 실행하면서 숫자 뺄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int 형식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도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 적혀 있는 수식을 계산하는 그 시점에는 UAG에는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직접 적어 봅시다. UAG는 한 다음에
내가 지금 희망하는 그 형식의 이름 int를 적어보세요. 일단 보라색으로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보세요. 마치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int하고 괄호 열고 여기다가 your age라고 적고 괄호를 닫아보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친다면 우리는 아까 전 제가 주석으로 적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적어서 문장을 완성한 셈입니다. 지금 얘는 뭐 하자는 거냐면 수식 your age를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적절한 int라고 불러요. 보통 int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금 your age에다 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your age에는 글자들 형식 값이 아니라 숫자 값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뺄셈을 하고 뺄셈 결과 차에 담기고 그걸 갖고 메시지를 조합해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뺄셈을 잘 할 거니까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5살 엔터 치면 또 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역시나 런 하다가 털렸어요. 나이차 호출하다 털렸어요. 그 다음에 나이차 내용물 중에 가장 마지막 문장 실행하다 털렸고 덧셈을 하다가 털렸어요. 이번에는 역으로 차에는 지금 숫자가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숫자랑 글자들이랑 덧셈을 하다 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금 여기서의 목표는 우리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이차가 30살이다, 30살이다. 그러면 우리는 30살 차이 납니다 라고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까랑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이 부분 지금은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나이 차에 해당하는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숫자가 아닌 30살 차이 난다면 30 두 글자가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이 좁은 공간에 적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글자들 붙이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str 형식이 필요한 거고 함수 호출식 비슷한 느낌으로 차에 담겨 있는 값을 토대로 수식 차를 계산한 결과값을 토대로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덧셈을 하고 그걸 이제 집어넣어서 프린트를 한다와 같이 엄청 복잡한 수식을 적고 엔터를 쳐서 문장을 완성을 한 셈이 됩니다. 이제는 잘 동작할 거예요.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자, 오늘 수업 자료부터는 초등학교에서 하지 못할 만한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했던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에 살아남는 사람 절반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32살 하면 16진수로 20이니까 0살 차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이차 호출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런으로 호출하셔도 되고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나이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면 256살 하면 224살 차이 납니다. 다시 한번 런 괄호를 닫고 해서 마이너스 5살 하면 마이너스 3, 잠깐만 이게 맞나? 아 맞지? 그렇죠. 0살 하면 마이너스 32살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37살 차이 납니다. 내가 37년 연상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차 성공적으로 작성한 셈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부르잖아요. 이스턴 굿 매너 컨트리라는 미국식 영어라서 컨트리를 붙여놨어요. 아무튼 간에 저런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겁니다. 얘는 뭘 할 거냐? 일단 나이를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프로그램 자체에 나이가 존재합니다. 그 둘을 빼서 나이 차를 구할 거예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이 차가 0이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적절한 우리네 정서에 맞는 적절한 인사 메시지를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가 0이다. 동갑이니까 반가운 인사를 해요. 차가 음수다. 제가 프로그램이 더 나이가 많은 거니까 반말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양수다라면 저 사람이 나보다 연상이신 거니까 존댓말로 깍듯하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실행될 수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역시나 복붙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다 됐습니까? 나이차 잘 나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통째로 복사해서 다시금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이차 대신에 Eastern Good Manner Country
정도로 해주시고, 일단 사용자 나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그 다음에 나이차 구하는 것까지는 원래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4줄만 남겨놓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내용물을 적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실행이 다 끝났다면 사용자한테 나이 물어봐서 차 숫자 0 또는 양수 또는 음수가 담겨 있을 거예요. 변수 차에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연하면 반말, 동갑이면 반가움, 그다음에 연상이면 형님, 뭐 여러분 뭐 누님 하셔도 되고 언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if문이란 친구를 도입을 해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if 무슨 뜻입니까? if 만약 같은 느낌이죠. 만약 내가 예를 들면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엔비디아 주식 풀매수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if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말고와 같이 적을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하면 반말이다. 반말을 출력한 반말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출력해라와 같이 if문을 적을 수 있어요. 일단 if로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역시나 황금색으로 빛나죠. 만약 연하면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연하다라는 건 지금 your age가 my age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차가 음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부동어를 쓰실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도. 만약 차가 음수면 우리는 프린트 괄호 닫고에서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형이라고 불러라. 해라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3번 복붙을 해서 동갑일 때랑 연상일 때에 대해서 수식을 따로 수식만 약간 조정해 갖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갑이면 반가운 인사를 할 건데 만약 동갑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 차가 0이라면 과 같은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차가 0보다 작다면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면은 요 부호 반대로 하면 되겠죠. 부등호. 그러면 차가 0이라면 이라는 수식은 어떻게 적으면 되나?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는 아마 여기서 는을 적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렇게 는을 하나만 적는다라는 건 보통은 우항, 그러니까 는 오른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는 왼쪽으로 특정되는 예를 들면 뭐 템포에다 담는다, 넘버에 담는다, 네임에 담는다와 같이 뭔가 데이터를 저기다가 계산해서 그 결과를 저기다 담는다라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은 는을 2번을 쳐요.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에 봤던 좌항과 우항이 동치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본다면 좌항 계산 결과값과 우항 계산 결과값이 동등하다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차에 0이 담겨 있다면 과 같이 그냥 깔쌈하게 적은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가움의 메시지를 반가워요. 그 다음에 연상이라는 건 차가 양수다. 그러니까 your age가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형님 느낌표 정도로 경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run 함수 정의 내용을 살짝 고쳐주시고 F5 눌러주시면 돼요.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주석을 다시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지금 이 프로그램 본문을 실행한다는 건 나이차를 한번 호출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나이차 부분 대신에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라는 걸 다시 한번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아마 여러분 마우스를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휠 굴리다가 요거 만나서 여러분 그거 다 알죠? 마우스 한 번 클릭하면 커서가 이동하죠. 그 다음에 마우스 2번 클릭하면 단어 단위로 주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죠. 마우스를 3번 클릭하면 이 한 줄을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워드라든가 한글이라든가 그런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마우스를 4번 클릭하면 문단 단위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무튼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한 의지를 담아서 클릭을 열심히 하시면
줄 단위 선택, 단어 단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게 목표고 함수 이름을 선택하는 게 목표고 복사해서 나이차를 선택해서 바꿔치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저장하고 실행하면 런을 한번 호출할 거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을 한번 호출할 겁니다. 실행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런을 다시 호출해서 다른 나이 입력해서 그때그때 다른 인사말을 예쁘게 잘 해주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도움이 필요하다. 손들어 봅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 비율이 좀 높아서 아마도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요일 반 친구들은 이제 2, 4학번 친구가 비율이 좀 많이 높아요. 여러분이랑 일도 상관없긴 하죠. 점수는 따로 매기니까요. 석차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톡방에서 누가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답도 좀 해주시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코가 석자인데라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면 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봐요. 지금 공부를 몇 년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좀 시간 써도 된다라면 질문 올라올 때 제가 답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수업용 톡방에서 얘기하기 좀 뭐하다 하면 그 400명 톡방에 올라오는 거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막 제철 음식 어떻게 만드나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장 후 실행하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32사람은 동갑입니다. 방과후용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이를 입력하세요. 256사람이 형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0사라면 형이라고 불러라. 새로 태어난 친구한테 헤라체를 구사를 하는 멋진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3개가 완성이 된 거고 마지막 4번째 지금 열심히 한 줄짜리 고쳐가면서 구성했었던 이 프로그램의 본문에 해당하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약간 고쳐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하면 아마 늦게 끝나겠지.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뭘 할 거냐? 물어볼 거예요. 일단은 메뉴를 출력할 겁니다. 1번 인사, 2번 나이차, 3번 동방예의지국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1하고 엔터를 쳤다면 인사를 한번 호출해줘요. 2하고 엔터 치고 3하고 엔터 치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3번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3번 함수 호출식 계산을 했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3번 답변을 해서 서비스를 3번 제공했다면 더 진행하시려면 정식판을 구매해 주세요와 같이 광고를 한번 출력하고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한꺼번에 밀어 넣어보려고 하니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스크롤을 좀 내리면 나오는 요 run 내용물을 지금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은 이 프로그램 본문 F4를 누르면 동방예의지국을 한번 호출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와 같이 적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주석은 저만 칠게요. 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봐도 딱 이 정도면은 우리 애기들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소꿉놀이 같은 거 하자 그러면. 자, 그래서 기회는 3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기회가 중요해요. 왜냐? 유료로 서비스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걸 준비해 놓고 스타트를 합시다. 기회 영어로 뭡니까? 라이프로 갑시다. 저 사람은 3번 하면 죽어요. 지금 라이프는 3입니다. 처음에 3인 채로 스타트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반복적으로 메뉴 출력하고 등등을 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이제 while문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ile life가 아직 있다면 없으면 그만둘 거고 있는 동안 계속 반복할 거예요. 메뉴 출력하는 건 프린트해서 인사 요거는 사실은 자유롭게 적으셔도 돼요. 사실은 뭐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니까. 그래서 1, 2, 3 이렇게 복붙해서 인사랑 나이차랑 그 다음에 동방예의지국 지금 복사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다시 들고 와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도 안 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메뉴 일단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입력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이스 정도로 합시다. 초이스는 인풋 괄호 열고 선택하세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인풋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일단 먼저 뭐를 출력한 다음에 저 사람한테 입력을 받을 거냐 글자들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 사람한테 지금 너 엔터 치면 이거 입력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통은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저 사람이 선택해서 1하고 엔터를 쳤거나 2하고 엔터를 쳤거나 3하고 엔터를 쳤거나 딴 걸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거예요. 아무튼 저 사람이 1하고 엔터를 쳤다면 우리는 인사를 한번 호출해 주면 됩니다. 호출식을 계산해 주면 돼요. 등등등이니까 다시금 여기서 if문을 쓰면 될 것 같아요. if 초이스가 1이면 2 아니라 1 한 글자 적고 엔터를 쳤다면과 같이 저 사람은 키보드 1키를 누르고 엔터를 쳤냐를 물어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인사를 한번 여기서 호출해 주면 돼요.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를 쳐서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1하고 엔터 친 게 맞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인사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 와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3번 복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이면 인사고 2면 이고 3이면 이거야. 저는 복붙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호출했든 나이차를 호출했든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를 호출했든 아니면 오타를 내서 기회를 그냥 꽁으로 날려먹든 아무튼 라이프는 이제 1을 까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고객님의 실수로 날아간 라이프는 복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프는 그냥 1을 빼서 다시 담아주면 될 거예요. 대충 이 정도까지 해두면 F5 누르면 런을 호출할 거예요. 아, 하나가 남았다. 가장 중요한 게 나왔어요. 라이프가 0보다 크면 저런 짓을 할 거고 그 다음에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계속 하시려면 정식 버전을 구매해 주세요. 돈 벌어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while문의 내용물에 비하면 들여쓰기가 한 단 바깥에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얘는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지금 적어놨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 위치, 들여쓰기 한 번 한 요 위치에다가 적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이쯤 가면 이제 슬슬 들여쓰기가 개차반입니다라는 오류를 아이들이 내는 케이스가 아마 생길 겁니다.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과연 몇 %나 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F5 눌러볼게요. 누르면 선택하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2.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한테 메뉴 출력하고 다시금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차 32살, 0살 차이 납니다. 동방예의지국 5살, 형이라고 불러라. 한 다음에 while문의 다음 문장에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un 함수 정의 내용물 끝나고 따라서 맨 아래 적어놨던 run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나고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 끝나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로 지금 돌아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나 들여쓰기 털려봤다. 손들어 볼까요? 지금 나 답 없다. 1명 좋아요. 2명, 3명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들여쓰기를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적어주셔야 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요 밑에 임시로 문장 하나를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어놨다면 여긴 지금 함수 정의 덩어리 하나가 있고 일반 문장 하나가 그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 문장은 함수 정의의 다음 문장으로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가장 왼쪽에 붙여놨다면.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반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여쓰기가 한 단 돼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이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서 적은 겁니다. 인사라 함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말 출력하면 되는 것이다를 우리가 의도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인사의 내용물이에요. 인사의 다음 문장은 아닌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얘는 인사의 다음 문장이 맞는 거고요. 이 차이는 들여쓰기를 한 단계 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사 내용물 첫 줄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얘랑 같은 위치에 있다면 동일한 내용물, 동일한 함수에 대한 그 다음 문장으로서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중도 보수 같은 느낌의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약간 중간 정도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얘는 인사의 내용물로 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사의 다음 문장으로 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결정은,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결정은 개짓하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좀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2대 2거든요.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확실히 좀 하라고. 오빠는 늘 그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네 글자 이렇게 들여쓰기 한 게 인사의 내용물이다. 그 다음에 얘도 인사의 내용물이 맞다라면 얘도 네 글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줄을 맞춰줘야 돼요. 또는 아예 이 함수 정의의 다음 문장이다 라면 함수 정의 첫 줄이랑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은 DEF로 시작하는 함수 정의 첫 줄이랑 같이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의 다음 문장으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이런 케이스를 발생시켰다면 여러분은 얘가 내용물이라면 이렇게, 얘가 다음 문장이라면 이렇게 조정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동방예의지국을 하다가 개짓을 했다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금 고치기 애매한 상태예요. 좀 더 해볼까요? 그래요. 리아스식 해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고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제가 단축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녹음 잘 되고 있지? 자, 우리 탭키 쳐봤잖아요. 탭키를 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 맨 왼쪽에 갖다 대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한 단씩 한 단씩 왼쪽으로 보내는 것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 여기서 탭키를 치면 한 줄 단위로 오른쪽, 한 줄 단위로 왼쪽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탭키는 여러 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탭키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오른쪽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하면 이 전체를 왼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망해요. 실행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조그만 실행 취소를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들여쓰기에 반대되는 왼쪽으로 좀 당기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왼쪽 위에 있는 대괄호를 여는 괄호 닫는 괄호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는 대괄호를 누르면 그러니까 왼쪽 대괄호를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왼쪽으로 다 붙여버리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일단 다 통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동방예의지국의 내용물이니까 일단은 한 단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부분 내용물이니까 얘도 오른쪽, 얘 오른쪽, 얘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 왼쪽에 붙여버리고 아 이건 이거 내용물 맞지? 이건 이 부분 내용물이니까 두 번 들어가야지 하는 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오른쪽으로 탭키 눌러가면서 또는 컨트롤 닫는 대괄호 눌러가면서 보정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런 들여쓰기가 안 맞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내가 이 부분 내용물 첫 줄 적었어요. 다음 줄을 적고 싶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우리의 아이들은 알아서 아 지금 내용물 적고 있었으니까 이 내용물의 다음 문장 적겠지 하는 식으로 알아서 들여쓰기를 적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의 다음 내용물 다음 문장을 적는 게 맞다면 그냥 코드 치시면 돼요. 백스페이스 이런 거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의 다음 문장을 적고 싶은 거다라면 그때는 백스페이스를 한 번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 부분 첫 줄과 동등한 느낌이 되도록 들여쓰기 맞춰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스페이스바 쳐서 들여쓰기 맞출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골라주는 대로 탭키 누르든가 해서 들여쓰기 맞추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망했다 싶으면 다 왼쪽으로 보내서 초기화하고 차근차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신경 쓰면 뭐 이거는 일종의 습관의 영역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들여쓰기 문제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다 진행했다면 일단은 마지막 네 번째 연습까지 끝을 내는 셈이 됩니다. 지금 30분인데 일단은 최종 목표 소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행은 아마 15분 안에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 목요일날 2시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최종 목표 살짝 진행해서 그거를 리믹스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목표로 돌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요약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하면 확실히 최종 목표는 설명만 하고 집에 가겠네요. 그래서 우리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봤어요. 아직은 함수가 정확히 뭔지는 설명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수 정의를 적어봤고 함수 호출식을 적어보긴 했지만 아무튼 input이라는 친구도 역시나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바깥, 컴퓨터 바깥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고 싶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나이를 입력하세요, 선택하세요 등등 실제로 입력을 받기 직전에 출력을 해서 보여줄 만한 적절한 메시지를, 글자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받게 돼요. 계산 결과 값으로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 이름 int나 str 같은 거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해서 마치 함수 호출식인 것처럼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괄호 안에 적어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지금 int면 int 형식값, str이면 str 형식값을 최종적인 계산 결과값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수식을 적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쟤네는 다 수식이고 인풋은 함수고 int 형식이죠. str 형식이죠. 자, if문 써봤어요. while문이랑 적는 방식 비슷합니다. 아무튼 내용물 문장들, 들여쓰기에서 표현한 내용물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하고 싶다면 그때는 while문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 번은 아니고 어쩔 때는 0번, 어쩔 때는 1번 실행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if문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요약이네요. 여기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input은 함수요, int는 형식이요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자 예를 들어 인사는 지금 우리가 함수랍시고 쓰고 있잖아요. 인터랙티브에서 인사하고 엔터를 치면 실제로 얘는 지금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0x 어쩌고 뭐 복잡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인사는 펑션인가 봐요. 그러면 프린트는 어떨까요? 프린트는 print 엔터 치면 뭐 빌트인이라는 게 붙긴 했지만 아무튼 프린트는 함수인가 봅니다. 함수예요. 프린트예요. 인풋 해볼까요?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nt를 놓고 보면 얘 분명히 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었잖아요.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구성할 수 있었지만 얘는 엔터 치면 펑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클래스가 뭡니까? 우리 지금 이 강의실 클래스룸이라고 부르잖아요. 클래스가 뭡니까? 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일단은 이 클래스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형식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int는 형식 이름입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여기셔도 좋아요. str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 이름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 이름에다가 예를 들어 1, 2, 3 세 글자짜리를 담고 하면 결과적으로 1, 2, 3 세 글자를 갖고 적절한 int 형식 값 123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은 int 형식 값이 나오거나 또는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마스터 2 같은 거 밀어넣으면 오류가 나겠죠. 그건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나쁘지 않죠? 좋아요. 자, 최종 목표는 프로그래밍 시작하면 누구나 이맘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입니다.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라는 부제로 준비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MK3까지 만드는 게 목표예요.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치면 너비가 5인 삼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적절한 성공 메시지, 짠 같은 걸 출력하면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아무튼 5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예쁜 직각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걸 완성했다면 얘를 살짝 고쳐서 너비를 입력하세요. 이제 더 이상 너비가 5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삼각형도 아니에요. 아무튼 5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의 예쁜 마름모를 출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짠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만들었다면 얘를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마름모는 한 변의 길이가 5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5인 마름모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그럭저럭 괜찮은 복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도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처럼 몇 가지 추가적인 스킬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거를 시도하기보다 제가 주말에 리믹스 영상 올리면 그걸 보고 짤막하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나중에 저 사람의 리믹스 영상을 보고 개자식들 지들은 이렇게 쉬운 거 쓰고 라면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아무튼 나이 든 친구들은 직접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
저런 느낌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제 3하고 엔터 쳤는데 너비가 5인 삼각형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프린트 별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3하고 엔터 치면 너비가 3인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너비가 27이면 엄청 큰 거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는 복부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while문, if문 같은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쓰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은 수학적인 고찰, 소위 점화식이라고 말할 만한 걸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랑 펜을 꺼내서 일단은 수학적인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언제 이렇게 담아서 그걸 가지고 언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별을 몇 개를 어떻게 출력해야 저렇게 예쁘게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재료들은 일단 이전 내용들에서 다 다뤄봤고, 다만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조금 복잡한 수식을 적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리믹스 영상에서 제 일종의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음 수업까지 유튜브 영상 조회수 1씩만 올려주시고 다음 수업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론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충 수업 잘 들었다, 대충 최종 목표 해봤다라면 느낀 점을 다음 주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갑시다.